자, 그 다음 얘기로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x와 y의 변수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x는 이 뒤쪽에 나오는 이그젠플이 s는 남편의 연봉, y는 와이프의 연봉이라고 할 때 x에 따라서 y가 사실은 독립일 수도 있고 독립이 아닐 수도 있죠.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우리를 그 PDF를 조인트 PDF라고 하고 x축,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경우에서는 이 그 최적이 1이 되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PDF니까 최적이 1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y의 어느 범위, x의 어느 범위, 요 최적의 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의 연봉이 4천만 원, 여성의 연봉이 집사람의 연봉이 4천만 원일 때,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일 때, 남편의 연봉이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일 때 전체의 그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최적의 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하게 되겠죠. 적분을 하게 되겠죠. dx와 dy에 대해서 pxy pdf를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디셔널 pdf라고 나오는데 컨디셔널 pdf라는 것은 이런 거죠. 조건부 확률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 이제 가능한 주사위의 아웃컴인데, 그러면 확률이라고 할 때 PDF 짝수가 나올 때, 짝수가 2분이라고 하죠. 2분. 짝수가 나올 때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중간에 슬래시가 아니고 이렇게 일자로 쭉 내리죠. 요게 조건, 요게 확률입니다. 자, 그냥 P4는 얼마죠? 4가 나올 확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죠. P2분은 얼마죠? P2분? 2분이란 거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2, 4, 6이니까 반이 되겠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짝수가 나왔을 때 4가 나올 확률이 되므로 2, 4, 6이 나왔을 때 4가 나올 확률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시 쓰면은 P 정확하게 쓰면 A 기분 B, 여기서 A와 B는 어떤 사건이 되겠죠. 이거는 PB분의 PANB가 되겠죠. A, 여기서 AND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NB. 여기에 교집합인 경우죠. 자, 그래 다시 쓰면은 PB가 이 경우에서 뭔가요? PB가 이 경우에서는 2분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고요. PAMB는 PAMB는 2분이고 4인 경우니까 2분이고 4인 경우 2분이고 4인 경우는 그냥 4가 되는 경우니까 6분의 1 되겠죠. 6분의 1. 그래서 2분의 1분의 6분의 1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P 2분일 때 3이 나올 확률 얼마죠? P 2분일 때 3이 나올 확률은 0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분이 나와야지 나오는 게 조건이므로 2, 4, 6이 나올 때 3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여기서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면 PB는 역시 2분의 1로 똑같은데 3이 나오고 2분이 나와야 되므로 요
요 항이 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0이니까 답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이그젠플이 아니는데 남편의 샐러리가 X, 와이프 샐러리가 10만 불. 어우, 돈을 잘 버는 와이프군요. 사실은 10만 불, 미국에서 여담입니다만은 미국의 중위소득이나 보통 그 중위소득 정도가 5, 6만 불, 하우스 인컴이 6만 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나도 미국에서 이제 집이 있는데 미국의 사는 데가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이거든요. 오스틴에 있는데 거기서 중위소득이 6만 5천 불 정도. 오스틴은 이제 나름 이제 중 정도 되는 도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간 정도 도시, 진주보다는 좀 더 크고 창원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런 경우 6만 불. 예를 들면 와이프의 샐러리가 10만 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버는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앞에 나왔던 이런 그림에서 와이프 소득이 10만 불이라고 하면 Y가 10만 불을 일단 조건을 잡죠. 그럴 경우 남편의 샐러리가 X일 확률,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와이프의 소득이 10만 불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이 있겠죠. 이게 Y축이 이렇게 쭉 가는데 중위소득이 아마 중위소득이 아니고 평균소득이 뭐 예를 들면 5만 불이다. 5만 불도 많은 거죠, 사실은. 5만 불인 경우에 10만 불이면 이쯤 되겠죠. 자, 10만 불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래 그림이 있을 때 이러한 10만 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르니까 이러한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예. 이 지금 빗금침 가우시안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이. 물론 이제 비슷하게 가우시안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이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 면적 1이 될까요? 일단 이 위에서 요걸 그대로 잘라서 갖고 온 거죠, 지금. 예, 요걸 그대로 잘라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요 면적은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1로 사실은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되죠. 노멀라이즈 시킨 후 시키게 되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남편의 샐러리, 와이프의 샐러리가 10만 불일 때 남편의 샐러리가 X인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컨디셔널 PDF가 방금 여기 있죠.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 X가 주어질 때 Y의 PDF는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PX분의 PXNY, 코마를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AND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반대로 Y분의 PXY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Y가 정해질 때, 방금 얘기한 게 Y가 정해진 거죠. X가 남편의 월급이니까. 이 경우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만약에 PX 이렇게 자르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쪽이 왼쪽이 요 그림 빨간색, 오른쪽이 여기 있는 Y를 잘랐을 때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만약에
만약에 두 사건, 이 경우에 X의 사건, 남편의 월급, Y의 사건, 와이프의 월급이 독립이다.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독립이다라고 하면 두 개의 PDF가 이런 식으로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PDF가 이렇게 두 개의 PDF, X와 Y의 조인트 PDF가 X의 PDF와 Y의 PDF로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성질은 매우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독립인 경우에는 이 경우를 보면요. 독립인 경우에는 PX가 X일 때, X가 어떤 값일 때, 예를 들면 남편의 월급이 5만 불이다. 그럴 때 Y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되는데 요 위의 녀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므로 이렇게 밑에 거가 캔슬 돼가지고 PY만 남죠. 그래서 독립인 경우에는 X가 관계가 없어지죠. 독립이므로. 사실 독립일까요?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남편의 월급과 와이프 월급은 독립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의사들은 대부분 의사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월급이 많으면은 와이프 월급이 많으면 남편도 월급이 많을 확률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PDF X와 Y를 이제 3차원 그림을 2차원으로 한번 이렇게 등고선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독립일 경우에는 Y를 이렇게 자릅니다. Y라는 거는 와이프의 월급이 10만 불이거나 2만 불이거나 그림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보여질 텐데 이걸 세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되고요. 위에 거가 밑에 거가 그림이 역시 이렇게 됩니다. 이 면적은 다를 수는 있으나 얘 두 개를 노멀라이즈 시키면은 같은 그림이 돼야 된다. 는 얘기죠. 같은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의 월급과 남편의 월급이 관계가 없다. 와이프 월급이 10만 불이건 아니면 2만 불이건 남편의 월급 분포는 똑같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독립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자르면은 위로 이렇게 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은 중심이 이렇게 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남편의 월급이 높으면 와이프 월급도 높고 남편의 월급이 낮으면 와이프 월급도 낮은 그런 형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Y가 대칭인 경우에는 대칭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런 경우에는 여기죠. 컨투어가 일립스는 당연히 일립스일 텐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지지 않은 이렇게 딱 정확한 직각이 되어 있는 일립스는 타원형은 독립인 것으로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확률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독립일 때는 확률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 요거랑 비교했을 때요. 비교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AND의 개념이죠. AND의 개념. 그러니까 확률이 두 개의 사건이 독립 사건이다라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 AND B 이거가 결국에 PA와
PB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확률 사건에 따른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이게 0이 되면 뭐 어떻게 되죠? A and B가 0인 경우가 뭐죠? 요거는 상호 베타 사건이 됩니다. 상호 베타. A가 일어나면 B가 전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호 베타 사건일 때 이렇게 0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독립인 경우에는 A 또는 B는 A and B는 PA와 PB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성질이 됐었고요. mean과 average 사실은 요거는 정확하게 동일을 하기는 힘든데요. 왜냐하면은 average라는 거는 평균이란 거죠. 평균. mean이란 거하고 사실은 expected value라는 거는 여러 문헌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쓰이기는데 average라는 건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 평균값이란 거는 동전을 500번 던졌을 때 앞이 나오는 횟수를 따지면 원래는 250번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하다 보니까 253번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500번 던졌을 때. 그러면은 0.5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옵니다. 이 녀석을 평균이라고 하고요. 에버리지라고 하고요. 기대치란 거는 이상적인 값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기대치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냥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는 같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n이 굉장히 커지면 이게 이제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n이 무한 들어간 경우에는 이게 같다고 볼 수는 있지만 average와 expected value는 정확하게 같지 않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죠? average, 테스트 average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요거 중요한 얘기죠. 기대치 요거요. PDF에다가 x를 곱한 후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x의 기대치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약간은 그런 개념인데 x반은 사실은 이거죠. x반은 보통은 이걸 의미합니다. 1 over n summation xi 즉 x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 됐고요. 여기 그 얘기 있네요. large number일 경우에는 얘와 얘랑 유사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variance라는 얘기네요. variance라는 거는 분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분산의 정의는 이런 거죠. 분산의 정의는 x 값과 mx가 이제 기대치입니다. expected value of x죠. 예. x 값과 분산이란 건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분산이란 거는 만약에 데이터가 0.1, 0.4, 마이너스 0.7,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의 기대치, 물론 기대치는 평균을 내서 하겠지만 몇 개 안 되니까 기대치가 0.1이라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대치는 0.1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얼마나 퍼져 있느냐의 중심은 기대치가 되겠죠. 기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1번, x2번, x3번, x4번, x5번이라는 데이터 값으로 보면은
분산이란 거는 x 1번 또는 xi 번에서 빼줍니다. 0.1 빼주죠. 왜냐하면은 기대값에서 얼마나 퍼져 있냐는 그 얘기니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빼줘서 더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사실은 서메이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서메이션을 구하게 되는데 얘의 서메이션이란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은 캔슬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그냥 이렇게 더하면요. 그래서 캔슬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빼서 제곱해줍니다. 그래서 기대값 서메이션에서 사실은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대값을 쳐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입니다.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x라고 써주면 좀 더 x의 분산이라는 의미니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xi 각각의 값 빼기 2x의 제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요거죠. 자, 요거는 기대치란 거는 요 녀석의 기대치란 얘기인데요. 요 녀석의 기대치. 자, 이거는 아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어떻게 썼죠? 기대치 오브 x가 뭐였죠? 인테그레이션하고 마이너스 먼데서 먼데까지 x 곱하기 pdf 이렇게 했었죠. pdf dx 이렇게 했었죠. 네, 요 x가 우연찮게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요 녀석이 여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요 녀석이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즉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사실은 범위는 마이너스 번에서 번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건 뭔가요? 아까 했던 거 이건 뭐죠? pdf만 써주면요, p dx, 아까 이게 답이 1이었죠? 1이었는데 여기다 1을 곱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기대치 오브 뭡니까?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기에 1의 기대값은 1이죠. 그냥. 왜냐하면 얘는 변수가 랜덤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니까 2의 기대치는 누가 봐도 1입니다. 1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 2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가 되겠죠. 2의 기대치는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치, 뭐의 기대치는 이런 식으로 pdf를 곱하고 그 안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고요. 하나 중요한 공식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를 전개를 쭉 해줍니다. 기대치는 expected value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선형 오퍼레이터입니다. x 플러스 y 의 기대치는 각각의 기대치가 됩니다. 2x 더하기 2y. 그 얘기를 글자가 지금 마우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쉽게 써지지가 않는데, 자, 그래서 선형 오퍼레이터다 기대치는. 그 이유는 아까 사실은 기대치 x를 봤을 때 어디 있었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 x 값이 바뀌게 되면요, 이 녀석이 바뀌게 되니까 여기 두 개에 두면 이게 두 개 돼서 각각 이렇게 배분 법칙이 돼서 두 개의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므로 이런 식의 이퀘이션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빠졌는데 그거는 베리언스라는 거는 기대치 오브 x의 제곱 빼기 기대치 오브 x의 전체 제곱
요 공식이 빠졌죠. 예. 이렇게 공식이 지금 빠졌습니다. 요게 중요한 공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로민이다. 제로민이란 게 뭐죠? 이 녀석이 0이죠. 그러면 얘만 남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코렐레이션이 사실은 또 꽤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두 변수의 코릴레이션, x와 y가 있을 때, 어떤 랜덤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이 녀석들이 관계가 있느냐, 릴레이션이죠. 릴레이션, 코, 같이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죠. x와 y가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독립인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독립인 경우에는 지금 한 얘기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x와 y가 독립인 경우에는 얘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얘에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봤다시피 이렇게 경사가진 형태가 되는 경우는 x가 커지면 y도 커질 확률이 많죠. 그러므로 이런 거는 코렐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positively correlated라고 쓸 수 있습니다. positively correlation, zero correlation, correlation이 없는 경우, 이쪽은 negative correlation, x가 커지면 y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example 여기 있네요. GPA가 x, 학점이 x인 경우에 그러면은 GPA가 높으면 아무래도 월급, 스타팅 셀러리가 높을 확률이 많으니까 GPA가 낮으면 월급이 좀 작을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는 포지티브 GPA와 월급은 포지티브 콜레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하이트, 키하고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별 일단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별 관계가 없다. completely stranger입니다. complete stranger. 완전히 두 개가 stranger 그러면은 뭐죠? stranger 그러면은 어떤 동네에 오면은 이방인인가요? 이방인? 예.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거고요. 관계없이 행동을 한다. 네거티브 콜레이션은 스튜던트 론, 학생 대여 장학금과 부모의 월급. 학생 장학금이 많으면 부모의 월급이 낮을 확률이 많죠. 부모의 월급이 높으면은 학생 장학금을 많이 안 빌려도 되니까 반대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worst enemy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best friend가 되겠고요. 자, 코릴레이션의 공식 정의가 코베리언스입니다. 코베리언스. 아까 베리언스가 이렇게 됐었는데 베리언스는 그냥 x의 베리언스는 여기 제곱인만 들어가서 그냥 끝났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x반은 x의 기대치, y반은 y의 기대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다 기대치가 0이다. x, y가 0이다. 그러면 이게 없어짐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겠고요. x가 y와 똑같아. 그러면은 뭐 당연히 같은 거고요. 독립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얘기는 조금 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거의 됐으므로 그 3월 말까지가 지금 비대면 수업인데 아마도 조금 더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다음 내용은 인디펜던트와 언코렐레이션은 다음 시간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는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남겨주면 되겠습니다.